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날 역대 최대 규모 실적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KB금융이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거래일 대비 8.15% 오른 10만 8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10만 3,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B금융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에 더불어 전향적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것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던 테슬라를 물타기를 통해 사들인 서학개미가 테슬라의 깜짝 실적에 모처럼 웃었습니다.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현지 시간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 11일부터 24일까지 테슬라의 주식을 2,780억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날 테슬라가 공개한 3분기 매출은 월가의 평균을 웃도는 251억 8,200만 달러로 테슬라의 주가는 현지 시간 24일 개장 후 21.92%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희망 가격 범위 최상단을 약 21% 초과한 3만 4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18일부터 5영업일 동안 국내외 기관 투자가 2,216곳을 상대로 공모주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약 7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증권사 9곳이 오늘 KB금융의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은 KB금융을 최선호주로 꼽았고 LS증권 관계자는 이익 창출 역량과 주주 환원 관점에서 업종 내 선도적 지위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여가긴 했지만 그래도 2,580선에서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KB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올랐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제 냈던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BOJ 통화정책회의 등을 앞두고 뚜렷한 주도주 없이 개별적인 모멘텀에만 집중하게 되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만을 짚어주시는 분이죠. 조영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지수 정말 감질만 나게 올랐거든요.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가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도 이제 한국 증시 이제 전일 뭐 테슬라 22% 급등해서 2차 전지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한국 증시에서는 좀 그런 흐름이 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다소 좀 고전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 증시 모두 이제 단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이제 막히고 있는 곳이 이제 18,500포인트죠, 여기가. 좌측에서 보면은 18,500포인트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좀 나왔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가 있는 그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돌파되고 나서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일단 18,500포인트 좀 막혀 있는데 실적 시즌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있을 때 이제 강세장일 때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조금 더 이제 좋게 나오면은 민감도가 강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이런 좀 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서 섣불리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뭐 나홀로 뭐 호실적에 따른 뭐 급등 보이는 그런 현상은 좀 우리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고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글로벌 증시 11월 달에 보통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올해는 11월 달부터 좀 큰 변동성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이 과거의 중국 증시 뭐 30년간 차트를 보면은 이 3,0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버리고 나서 시세 변동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 지점에서 역시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서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200포인트 단위로 지금 여기 2,500 그리고 2,700 이렇게 해서 2,700 그리고 2,500 해서 200포인트 박스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곳이 요 박스권의 50% 구간인 2,600포인트에서 이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방향성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또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좀 방향이 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자, 오늘은 일단 금융주 그리고 재건, 정치 테마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갔는데 제가 올해 2024년도에 초반부터 해가지고 3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밀었던 그 권고드렸던 섹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금융이에요. 금융. 특히 이 금융 쪽을 제가 먼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금융.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에서 뭐 마스터카드라든가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시티은행 그리고 JP 모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또는 방송에서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국 금융주의 이제 PBR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금융주의 PBR 그리고 주가 수준 이런 부분도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죠. 그 부분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설명 듣고 나서 뭐 KB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증권 그때 당시에 38,000원이었죠. 삼성증권 뭐 이런 종목들 금융주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KB금융이 장중에 10만 원 돌파를 해주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상승률 좀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이제 에이직랜드인데 이거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뭐 강세 보였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 TSMC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관계가 나쁘다. 예.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이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 주가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TSMC 안 좋았었는데 젠슨 황이 직접 나서면서 우리 TSMC하고 관계 좋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아니죠. TSMC 여기에 파트너사죠. 그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연관성이 좀 높다 보니까 오늘 20% 넘는 장중 강세를 좀 보여준 모습이고 이런 이제 이 모습이 좀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재건 쪽, 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요 밑에 나와 있는데 SY 스틸텍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DI라든가 그리고 뭐 또 뭐 있나요?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재건 쪽으로 해서 강한 흐름 나왔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KB금융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괜찮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장중에 정치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금융, 재건, 정치 테마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고려아연이 이제 공개 매수는 끝난 와중에 오늘 굉장한 주가 변동을 보여줬어요. 자, 제가 지난주 예전에 앵커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예전에 이제 그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고려아연 처음에 이제 초창기 76만 원 막 이때 제가 이제 고려아연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좀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좀 있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앵커님이 그때 당시에 또 사도 되냐 맞아요.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그 관심을 두지 않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서 추천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고려아연 이제 굉장한 강세를 좀 보여줘. 그때 당시 방송이 요때예요, 요때. 70만 원에서 80만 원 요 사이. 70에서 80에서 요 사이. 이때 당시에 공개 매수가가 막 83만 원 또는 막 89만 원 이랬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공개 매수가보다 이 주가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공개 매수가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에 있는데 잘 안 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만 원 돌파되고 나서는 이틀 동안 주가 변동 굉장히 큰 모습이고 오늘도 20%가 넘게 갔는데 굉장히 좀 의외예요. 굉장히 많이 갔고 이제는 이제 이 어떤 고려아연 이 어떤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는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아직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고평가는 아닌데 이제는 적정에서 그리고 에서 고평가 요 사이에 있다고 봐요. 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변동이 높게 나오죠. 이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지금은 뭐 단타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장기라든가 장기 보유라든가 이렇게 이제 내가 매매 전략을 잡으신 분들만 좀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영풍정밀은 반대로 영풍정밀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권 이슈 때문에 쭉 갔다가 많이 흐르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 고려아연하고. 물론 오늘은 둘 다 똑같이 고점에서 쭉 밀리는 거는 똑같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거는 지금 저평가에서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 적정 가치로 쭉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지금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슈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여기 왼쪽에서 나왔던 요 상승분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명확하게 고려아연, 영풍정밀 구분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항공업종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주가 변동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역시 지금 뭐 항공업종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오늘 이제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갔다가 좀 주가 변동이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이 단기적으로 저항받았던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11월 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한항공 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 이런 이제 승인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항공업종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되면은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뭐 이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예림당 그리고 다음 장에 이 대명 소노 시즌 다 이게 지금 티웨이 항공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현재 대주주는 예림당이고 지금 예림당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곳이 또 대명 소노 시즌인데 우선 예림당 볼게요. 차트 여기. 오늘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 변동이 조금 당일에 어떤 이 변동이 좀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이 나왔던 이 변동 오늘 요 치고 간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넘어서면서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방 쪽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우리가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예림당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 이런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700원이에요. 700원, 700원서부터 1,100원까지 400원 뛰게 하는 거예요. 400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5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봐요. 1,500원. 근데 오늘 얼마냐면 1,200원이에요. 그러면은 1,200원에서 1,500원까지 한 300원 정도니까 한 30% 정도 좀 열려 있다고 좀 보여지고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그리고 예림당, 대명 소노 시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단기로 공략을 해봐도 충분히 좋고 오늘 이제 고점에서 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분할 매수 이런 전략 여러분들이 좀 잘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차트 보실 때 좀 크게 잡으셔야 돼요. 크게.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너무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1,350원에서 10% 정도 구간 되겠네요. 1,350원에서 여기가 뭐 한 1,180원 정도. 그죠? 여기가 지금 10% 구간이란 말이에요. 10%. 그럼 10%를 한 3%씩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 놓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율. 그래서 1,500원까지 목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지금 이게 시장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코스피 좀 잘 가다가 1%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보합권으로 끝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은 한국 증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과도한 저평가예요. 정말 저평가. 그래서 좀 주식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어떤 그런 분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갖다가 일명 노다지 증시, 노다지다, 노다지. 노다지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봐도 정말 뭐 값싼 것들이 너무 많다. 값싼 주식이 너무 많다. 지금 저도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 KB금융이라든가 금융주가 필두로 해서 밸류업 이런 중심에 서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금융주가 먼저 앞장서고 그 이후에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동안 눌렸던 또는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또 강하게 시장 견인하면은 충분히 높은 곳에 주가 흐름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40년간의 관점 그리고 희망 도전 꼭 잃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뭐 버티시는 분들은 무념무상으로 좀 버티자.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긍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장 먼저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강했던 금융과 재건 그리고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분석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을 전후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같이 시장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영우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최근 직구 종목들의 성공 사례를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먼저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다음 매매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팁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10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뭐 S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선 대한항공 지금 앵커님도 지금 이제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연말 정도에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은 아무래도 이제 1년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조금 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시간과 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맞아요. 혹시 예. 전문가님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잡혀 있지 않는데 네. 예, 보통 뭐 앵커님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행 계획이 좀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제 동남아 쪽 요새 많이 가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엔저 현상 그거 나오면서 일본 특히 또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지겹죠. 그리고 또 연말에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또 이제 장거리 뛰는 장거리 여행 요 가시는 분들 좀 많은데
만약에 이 장거리 여행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업종 중에서 볼 회사가 대한항공이죠. 아무래도 국적 회사.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인지도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이 항공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항공업종에서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때 특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겠어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항공기가 한 대 장거리를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유가의 향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가. 그리고 이 여객기가 뭐 굉장히 비싸요. 막 몇천억 원씩 해요. 2천억 막 이 정도. 그러면 이런 비싼 이 여객기를 한 방에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분할로 사죠. 할부 형식으로 또는 임대 형식으로 사던가 렌탈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 갚을 때는 돈을 이제 납부금을 납부할 때는 기준이 달러기 때문에 달러. 근데 지금 어제 유가가 또 빠지면서 지금 텍사스 WTI 기준으로 70달러였죠? 70달러. 예.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근데 문제는 지금 환율이죠. 환율.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또 미증시라든가 이런 글로벌 국가에 비했을 때 아직도 이 구간을 박스권이라든가 이 저평가 구간을 해소 못하는 그 영향도 바로 이 환율 때문에 그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지금 1,390원 정도 돼요. 그러면서 4개월 내 최고 환율 기록을 했죠. 이제 굉장히 높은 환율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높은 환율.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죠. 계속.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는데 한국은 계속 동결했어요. 그러면서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이제 역대 최대치로 좀 벌어지기도 하고 뭐 3%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3% 많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적으로 해서 환율이 계속 어느 정도 하방 쪽에서 지지방어가 되면서 최근에 1,390원까지 왔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이 환율이 꺾이는 순간 뭐 항공업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쪽으로 한 4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해결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지금 일단 환율은 좀 안 좋지만 유가적인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환율 어느 정도 일단 대한항공 뭐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자 일단 이 항공업종은 여객 수요, 화물 수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견조해요.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은 아시아나 이 항공이 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될 텐데 그때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되고 밑에 보시면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라든가 영구채 인수 등 통해서 이제 이 부채 비율이 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회사도 지금 이 지배구조 중에서 대한항공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2024년도 요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수익 ING. 부채 비율은 높지만 지금 수익을 계속 꾸준히 잘 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 업황은 나쁘지가 않아요. 업황 굿. 그러면 이 업황을 지금 이 주가는 그동안 반영을 했는가를 우리가 되물었을 때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뭐 홍콩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쪽으로 몰렸던 이 여행 수요가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호주 또는 미국 이런 식으로 장거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예약 사이트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지금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객단가도 높아지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반사익은 대한항공이 가장 먼저 받겠죠. 자, 유가 보시면은 70달러. 자칫 잘못하면은 70달러도 지금 깨질 수가 있겠는데 요 지금 70달러라고 하는 요 가격은 70달러는 유가 한 40년간 여러분들이 WTI 기준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요 70달러가. 그래서 아마 요 주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중심에 이제 70달러가 있겠죠. 70달러. 그래서 큰 어떤 변동폭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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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총 세 번, 3회에 걸친 돌파 시도가 안 됐죠. 이번 기회에 돌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동안 한 1년 넘게 돌파를 못했던 곳이 이번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26,000원인데 여기서 분할매도 한번 하고 26,000원 돌파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런 논리로 해서 제가 목표가 3만 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린 종목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한 10% 정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8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잘 보유하다가 최종은 한 3만 원 정도 그 이상 여러분들이 좀 봐도 되겠습니다. 자, 항공업종 오늘까지의 이제 주가 변동 지금 여기 막혀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24,000원이에요. 24,000원. 자, 여기 돌파되면은 이제 시세가 제법 또 10% 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그런 어떤 가이드 잘 참조하시고 설명 잘 들으셔가지고 대한항공 좀 좋게 마무리되길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이 항공주를 살펴볼 때는 유가와 환율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유가와 환율 흐름도 전문가님과 함께 지켜보면서 항공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도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키워드들로 풀어주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제가 오늘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도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 KB금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세하게 먼저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KB금융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이제 또 더 수익을 좀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인데 KB금융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은행이 있고 그리고 뭐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보험 그리고 보험도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뭐 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가 되죠. 또 그 하위 쪽으로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 갖고 있다. 이거인데 여기서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요게 KB금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KB금융이 갖고 있는 업종의 어떤 지배력이 그동안 주가의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KB금융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시야를 좀 넓혀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또는 IT라든가 바이오는 이제 많이 갔습니다. 바이오는 이제부터 남은 거는 이미 바이오는 고평가고 이제부터는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내년도부터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수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할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 실적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맞춰질 것이고 IT 맞죠? IT 그런 부분이고 뭐 자동차가 됐든 현대차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면면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업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장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특징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영호 전문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세 그리고 뭐 코스피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최소 3,400 또는 4,000포인트 요거를 제가 계속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는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적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를 했죠. 실패했어요. 정부 정책은 일단 내년도에 또는 연말이라든가 내년에 이제 보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실패한 상태에서 밸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부분이 지금 금융업종이다. 금융. 그리고 또 나와줘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이제 지주사. 지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지 한국 증시가 이제 뭐 3천은 그냥 돌파를 하면서 이제 3천만 돌파를 해줘도 전 고점 이런 것들은 이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기 깨내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금이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되겠죠. 이런 레파토리가 좀 나와줘야 돼요. 일단 금융 쪽에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KB금융 과거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요 자리 6만 원. 여기를 돌파를 계속 못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몇십 년간. 그러다가 여기 깨고 나서 여기 각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 타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얼마를 잡아야 될 것 같은가? 자, 몇십 년 동안 이제 주가가 돌파를 못했던 곳이 지금 돌파가 됐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지만 기준점은 여길로 둬야 돼요. 기준. 보통 이렇게 밸류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빅 이벤트의 경우는 이 기준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요. 100, 2배수. 요게 최소예요, 최소. 그러면 지금 6만 원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그래서 단기 목표 1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건데, 제 방송을 이제 계속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단기 목표가 이제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대가 있는데, 요 가격이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도 KB금융 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이제 조영호 전문가 방송 보고 내가 잘 보유하고 있다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12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부분익절 또 하시면은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만 원까지 쭉쭉쭉 치고 그렇죠. 올라가겠네요. 예,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한 방에 뭐 12만 원까지 가진 않고 한 또 11만 원이라든가 해서 한 번 또 무너질 거예요. 네. 예, 그거를 좀 잘 버텨야지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금융주는 지금 입장에서 뭐 그거 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미증시를 둘러봐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주가 굉장히 높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그런 부분이니까. 자,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KB금융 지금 시점에서 일단 주가가 이런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업황 쪽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업황이 호황을 누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일단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그게 좀 나오면서 밸류업 이런 부분들 나오죠. 그리고 이 밸류업에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KB금융이 이제는 잉여 자본에 대해서도 주주에게 풀겠다 하면서 밸류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B금융은 업계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분기 균등 배당 요거 지금 선언한 회사가 그게 지금 KB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어떤 이 회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KB금융은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주가로 고스란히 되돌려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자, 요게 지금 이제 KB금융에 속한 이제 자회사인데 실적들이 저축은행 빼놓고는 다 좋죠. 요새 이제 뭐 경기가 뭐 썩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표상으로만 봤었을 때, 근데 실물 경기에서는 약간 이제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이 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죠.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제 또 금리도 높아졌고. 자,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자회사들의 실적을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2024년도 3분기 여기죠. 요거랑 비교를 해봐도 일단 KB 대표적으로 은행, KB 국민은행만 봐도 실적이 전년치에 비했을 때 지금 증감률이 10%가 넘게 영업이익이 좀 붙으면서 역시 좋죠. 그리고 증권 쪽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KB금융 내에서 쌍두마차격인 이런 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지금 그 부분이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올해 실적까지 이제 컨센서스 보면은 금융주들의 실적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표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어느 순간 목표가 여기다 뒀다가 갑자기 주가 빠질 때 리포트 하나 뚝 나오죠. 기존 목표가 12만 원이었는데 얼마 때려버려요? 막 8만 원 때리고, 여기에 충격 받으면은 주가 한 번 더 빠지고, 나중에 목표가 6만 원 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미반도체. 응? 한미반도체 최근에 목표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지만 일단 KB금융에 대해서는 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증권사에서는 지금 11만 4천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목표 12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고, 12만 원의 근거는 이 과거 몇십 년 동안 돌파를 못했던 6만 원이라는 곳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곳도 아예 확실하게 싹을 밟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7만 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도 돌파를 완벽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상승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실적이 밀릴 것인가? 4분기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더 상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JB금융주주는 여기 주식 포맷에서 7월 5일 날 여러분들에게 생방송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역시 최근 들어서 금융업종은 두 종목, KB금융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JB금융, 요게 지금 가장 증권가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한 종목 여러분들께 7월 5일 날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계속 좀 잘 가고 있고요. 아직 각도가 많이 남았어요. 1번, 2번, 3번 각도. 그래서 지금 3번에서 한 5번까지는 계속 홀딩해도 된다. 그럼 지금 3번 각도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번에서 5번 그 각도도 까지 좀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 각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1, 2, 3, 4, 5. 지금 3번 초입이죠. 이 정도. 여기가 여기. 자, 그래서 금융주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재건인데,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트럼프라든가 뭐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네. 많이 얘기 나누고, 재밌는 사진도 막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는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제고 미국은 간접 선거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좀 잘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한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47%, 해리스 45%인데 요거를 우리가 맹신하면 또 안 돼요. 지금 어떤 데는 47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게 바뀌어서 45, 48인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믿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근데 시장에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기울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 좀 보여줬고, 자, 미국 대선 일정 한번 볼게요. 자, 11월 5일이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네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선거인단 투표 요거는 거의 최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월 지금 25일이죠. 오늘이 10월 25일. 이제 1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일 남았어요. 10일. 예, 10일. 요 10일 동안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좀 보면은 자, 최근에 이거 좀 이 역대 이제 대선 여기를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총 득표율을 보면은 지금 득표율이 낮은데도 당선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요때도 그렇고 2020년 대선 그리고 요때죠. 요때 2000년도 요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도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주당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얼마가 몇 명이 배정돼 있는가 이건데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가장 많이 우리가 잘 아는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가 55명이 선거인단이 됐고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굉장히 경합주다 이런 데가 지금 펜실베니아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은 20명 돼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해리스가 이긴다. 그럼 해리스가 20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종목 볼게요. SY 스틸텍. 자, 우크라 재건 사업 SY 모 회사가 MOU 체결했다 하면서 SY 스틸텍도 역시 재건 관련주로 속하고 오늘 주가 흐름, 최근의 주가 흐름은 SY가 아니라 SY 스틸텍 쪽으로 과도하게 쏠림 현상 나오고 있고 요선은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어떤 종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가가 지금 확실하게 돌파가 됐고 오늘 여기서 지지 흐름까지 나왔고 이곳 돌파되고 나서 플러스 20% 최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인데 증시가 최근처럼 안 좋을 때 이런 정치 테마 또는 원전, 가상화폐 그리고 뭐 자율주행 또 뭐가 있나요?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정치 테마주. 자, 여기 좀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돌파되면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러면은 오파스넥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얼마가 이제 이 시초가가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요기봉 우리 공부했죠. 요기봉. 이거는 우리가 상승사바형이라고 하죠. 상승사바형. 이 상승사바형을 우리가 실전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가 기준으로 종가로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또 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 다음 날 이날 월요일 날 조금 가고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초가가 종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노을이에요. 노을은 반대적으로 지금 똑같은 이제 정치인에 관련된 어떤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오늘 흐름이 양으로 나왔고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는 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곳을 보면은 뭔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 가격을 지금 여기가 2,800원이에요. 기준가. 기준가라는 거는 추세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예요. 즉 손절 기준도 돼요. 손절 기준. 근데 이 손절 얘기하면은 뭐 장중에 2,780원, 2,770원일 때 갖다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주식은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가 2,800원 놓고 요 반등을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여기 좀 보이시죠? 색깔. 그래서 3,500원 정도까지 크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정치 테마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강했던 섹터들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직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증시가 지금 아직도 이제 대선도 좀 10일 남았고요. 미국 대선도. 그리고 대선이 끝난다고 해도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정치인 테마주 관련돼서 특정 정치인에 관련된 어떤 이 관련주들 이제 두 종목 오파스넷하고 노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이 태양금속도 역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좀 속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수급 맥점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맥 역할을 하는 그 가격대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좀 이렇게 곡선을 좀 그리면서 탄력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요거는 지금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좀 딱딱하게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이전에 있었던 여기 이곳이 좀 저항대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가 막 정치 예를 들어서 테마주라는 그 미명 아래 막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소폭의 이런 정도의 상승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조금이라도 밀렸을 때 무조건 매수하면서 단가를 계속해서 맞춰놓는 그 작업. 자, 정치 테마주이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다 산술적으로 곱하기 2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비했을 때 일단 지금 반기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10%가 영업이익이 모자라요.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 종목은 왜 줄어들었을까를 보니까 밑에 금융수익 있죠. 금융수익. 자, 요 금융수익. 그러니까 영업에서 어떤 그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손실이 아니라 어떤 이 줄어든 게 축소가 아니고 이 금융수익이라고 하는 영업 외수익에서 증감이 마이너스 52%가 나면서 좀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갖다 붙이면은 요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5, 4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적 방어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매출액이라든가 특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매출액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아무튼 업황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잘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노을 받고 그리고 오파스넷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략 종목으로 태양금속인데 뭐 거래량 보면은 이런 종목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오리콘 같은 종목들 강하게 갔고 이전에는 대상홀딩스라든가 대상 이런 종목들도 이정재 배우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강하게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아직 안 붙었지만 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자, 이 매매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여기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태양금속까지 만나봤는데요. 정치 테마주긴 하지만 또 업황이 괜찮다 보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강후약이었던 코스피가 2600선 회복에 실패했죠.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또 밸류업 기대감이 있는 KB금융을 포함해서 오늘장 키워드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직구 종목 태양금속이었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